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각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다 오늘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수적으로 나오는 정의들, 용어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정의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분류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각이란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각이 뭘까요? 각은 우리가 보통 앵글이라고 해서 보통 A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각은 한 개의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 O에서 이쪽으로 반직선 A를 그었고요. OA를 그었고요. 이쪽으로 반직선 OB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때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제 비과정하는 친구들은 정리하는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 다 열심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도형을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뭐라고요? 한 점에 출발한 두 반직선, 그러니까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약에 각에 대한 정의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재막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도형. 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거기 애플파이 서머리 그 번호 있죠?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초학습 반드시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 각을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 각 A, O, B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각 B, O, A다 이렇게 거꾸로 나타내기도 한다겠어요. 맞죠? 됐죠?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각은 이제 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각 이렇게 나타내기도 각 O 이렇게 한 문자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 알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됐죠? 막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는 자, 이렇게 뭐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쌤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정도는 사용을 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세요. 영어 다 하신 것 같은데요. D랑 T랑. 그 다음 D랑 뭘 뜻하는 거죠? 알파벳이에요. 그냥 네. D랑 T랑. A, B 뭐 이렇게 알파벳입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봐서 여러분이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을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변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얘를 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은 뭐냐면 각을 이루는 이런 두 선분을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각을 이루는. 그렇지. 변 정의가 뭐다? 각을 이루는 두 선분을 우리가 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각을 이루는 두 선분을 우리는 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은 우리가 사이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S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각을 이루는 두 변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두 변이 만나는 점,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얘를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꼭점의 정의가 뭐야? 각을 이루는 두 변이 만나는 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을 이루는 두 변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꼭지점 엄청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모든 평면 도형 다각형으로 진입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변, 각을 이루는 두 선분을 우리는 변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 두 반직선이 이렇게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까요? 각도. 수치로 나타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45도, 60도, 뭐 80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각도입니다. 수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각도의 기준이 어딜까요?
각도의 기준이 뭘까요? 두 번째 이제 각의 종류로 갈 건데요. 각의 크기의 기준은 어디가 되냐면요. 90도가 기준입니다. 90도. 그러니까 90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직각. 직각이라고 하죠. 직각은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다 펴면 만들어지는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게 원래 맞아요. 그게 정의예요. 자, 직각은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다 펴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각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하고, 이게 직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각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겠죠? 그럼 이 벌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90도로 놓고 이걸 90조각을 쪼개면 이 한 조각이 뭐가 될까요? 1도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게 90도면 결국에는 여기도 90도가 있고 여기도 90도가 있고 90도가 있어서 전체는 몇 도가 될까요? 36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각을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각의 종류를 분류할 건데 첫 번째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입니다. 예각이죠, 예각. 예각은 뭘까요? 어떤 각을 각 A라고 할게요. 각 A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걸 예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0도와 90도에 있는 각을 우리는 예각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각 A가 90도가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각. 알겠죠? 자, 직각은 우리가 보통 right angle 그래서 보통 R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직각은 우리가 나지 R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직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뭘까요? 이제 둔각가겠죠? 둔각은 우리가 뭐 어떤 각을 둔각이라고 할까요? 각 A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둔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가 각 A가 만약에 그러면 18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얘는 평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보각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각관계 그 다음에 뭐 우각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일단 나중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예각, 직각, 둔각, 평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쌤하고 A단계 했던 친구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책에 있는 F5 서머리 가서 반드시 수업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는 자세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과정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쌤이 그냥 조금 빠른 템포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가서 꼭 듣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A단계 서머리 과정이에요. A단계 요약분입니다. 그럼요. A단계를 다 들었던 친구들은 굳이 뭐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A단계를 다 들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진 않잖아. 까먹잖아 계속. 블루베리 그지? 파이 서머리도 있어요? 승우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단계 빨리 만들어주세요. 제발. 2단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주행할게요. 오케이,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각들이 꼭 이렇게 크기에 따른 분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첫 번째 책 앞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정리하세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갑시다.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가봅시다. 교각과 막국지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만났어요. 평면에서.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가 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교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교점이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거는 이 평면 위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평행해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건 일단 놔두고 이것부터 가봅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일단은 한 개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직선이 교점을 두 개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교점을 두 개만 만든다는 거는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만들고 가서 턴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 수 없다. 곧
한 개 만들거나 못 만들거나 모든 점이 교점이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교점이 한 개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반직선이잖아. 맞지? 그럼 각들이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그지? 각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까? 각 4개가 만들었죠. 이 각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교각. 이 각을 뭐라고 합니까? 교각? 지민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각? 교각. 오케이. 교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각은 교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직선에 의해서 이 각을 우리가 평각이니까 180도죠. 그 다음에 이 각도 180도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같이 겹치는 각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은 서로 같은데 이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지,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은 마주보는 놈이 이렇게 두 쌍이 만들어질 건데 막곡지각은 서로 크기가 무조건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선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교점이 하나 만들어 교각이 4개가 만들어지고 서로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막곡지각 이렇게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됐죠? 그다음 그러면 또 하나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직선이 이렇게 3개가 만났다고 봅시다. 자, 3개 만났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나 말해보세요. 자, 교점 몇 개 생겼나요? 교점이 2개요. 교점 2개 생겼습니다. 그 다음, 교각은 몇 개 생겼습니까? 8개 생겼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교점 2개와 교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생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곡지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각의 이름이 결정이 되거든요. 새로운 각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자, 이름 붙여볼게요. 이 각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 직선 기준으로 위에 있는 각이고요. 이 각도 이거의 오른쪽에 이 직선으로 위에 있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위치가 같은 각들을 뭐라고 합니까? 동위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위각. 동위각. 이건 정의 아세요? 동위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동위각을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지금 평행 얘기를 하는데요. 동위각은 평행일 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선이 이렇게 3개가 만나면은 만들어지는 게 동위각입니다. 알겠죠? 동위각은 뭐야? 같은 위치에 있는 각입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 이 각과 이 각을 보면, 이 각과 이 각은 우리가, 얘는 오른쪽이고 얘는 왼쪽이죠. 그 다음 얘는 위고 얘는 아래죠. 이렇게 완전히 위치가 반대인 각을 안쪽에 있는 4개의 각 중에서 위치가 반대에 있는 이 대각선 쪽, 이런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억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각. 그러니까 억각은 뭘까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그냥 억각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각이 나오냐면 어떤 각이 나오나요? 그렇지. 동측내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동측내각은 같은 측면,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오른쪽, 측면 우측 좌측 이렇게 같은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측, 그다음에 같은 측면에 있는 각 중에 안쪽에 있는 각이니까 이 2개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이해 갔죠? 그럼 이쪽에 이 두 놈을 동측내각,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애들도 같은 측면에 안쪽에 있는 이 2개를 뭐라고 한다? 동측내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뭘 다 했나요? 각을 다 분류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의 각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까? 첫 번째,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했습니다. 몇 개 있어서 우리가 몇 개 분류했어요? 4개 분류했죠? 4개 뭐뭐 있었어요? 다 같이 말해봅시다.
예각, 그 다음 직각, 그 다음 둔각, 그 다음 평각.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점 1개와 교각 4개가 발생했어요. 맞죠? 이때 마주보는 한 쌍의 각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막곡지각.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 다음 3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교점이 몇 개가 만들어질까? 2개. 세 직선이, 그럼 선생님 세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요. 당연히 막곡지각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경우 말고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교점 2개, 그 다음에 교각은 몇 개? 8개가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같은 위치각이 존재한다. 같은 위치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동위각. 그 다음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근데 여러분 여기와 여기도 이름이 반대죠? 그럼 이거 밖에 있는 건 엇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쪽에 있는 각 중에 반대에 있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엇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같은 쪽에 안쪽에 있는 각을 동측내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각에 대한 종류를 했습니다. 각 아주 복잡하죠? 여기까지 해서 각의 종류를 다 끝냈고, 여러분 뒷페이지에 공간이 있으니까 나가서 정리하세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이제 우리 끝낼게요. 자, 각의 이등분선. 우리가 비과정할 때는 내용 정리도 좀 많습니다. 내용이.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각의 이등분선 말 그대로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각이 이렇게 있으면 잘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 아주 중요합니다. 각을 이등분한 선이니까 각을 이등분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각 AOB. 여기를 P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 AOB의 이등분선이 우리가 반직선 OP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각 AOB는 2배의 각 AOP가 되고 2배의 각 BOP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각의 이등분선은 정의를 내렸고. 자, 그 다음 이제 각의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우리가 작도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한 우리가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네. 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진도를 나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입히는 겁니다. 자, 꼭 알 수 있도록 하고요.